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제가 20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저에게 그다지 즐겁지 않았으니까요. 전교 꼴등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졸업한 후에도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아내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여보, 가보는 게 어때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수진은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강남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저희는 약간 늦게 도착했는데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들어가요. 그 말에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들어서자 몇몇 동창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이게 누구야? 박민수 아니냐? 돌아보니 강현우였어요.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던 그 강현우 말이에요. 그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꼴통.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일은 하냐? 현우의 말투에서 20년 전과 다름없는 거만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녀석은 여전히 저를 꼴통이라 부르며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안녕 현우야. 오랜만이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너 지금 뭐하고 살아? 설마 취직도 못해서 놀고 있는 거 아니지? 현우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크게 들리도록 높였고 주변에 있던 동창들이 더욱 크게 웃었어요.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저는 그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할 뿐이었어요. 아내 수지는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라 이 상황을 보지 못했거든요. 평범하게? 그래, 너 같은 녀석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최선이지. 뭐, 대학은 갔어? 아니면 고졸로 끈? 내 기억엔 너 수능 시험지 보고 울었잖아. 하! 현우의 조롱은 계속됐고 그의 주변에 모여있던 몇몇 동창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한 명은 심지어 야, 그만해. 민수 창피하잖아. 라고 말하며 더 큰 웃음을 유발했죠. 대학은 지방대 나왔어. 제 대답에 현우는 더욱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그래도 대학은 갔네. 놀랍다. 내가 지금 회사 운영하고 있는데 꽤 큰 회사야. 우리 회사 경비직 자리 하나 남았는데 관심 있어? 너 같은 머리로는 그게 딱이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제 가슴에 밀어넣었어요. 어이, 꼴통. 일할 데 없으면 연락해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줄게. 하! 그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제 옆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 와이프? 어떻게 이런 미인과 결혼했지? 꼴통이 복은 있구나. 돈 주고 사왔어? 아니면 소개팅해서 너 학벌 속인 거야? 하. 다른 동창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거 지금 성희롱인 거 아시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뺨을 붙잡고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뭐야?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누구한테 손을 떼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난 강현우다. 전교 1등 강현우. 지금은 현우테크 대표라고.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전교 1등이 고작 그 정도 인성으로 살아가다니.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 이 여자가 미쳤나?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인데. 내 회사는 작년에 매출 30억이 넘었어. 너희 같은 서민들은 꿈도 못 꿀 금액이야. 그래요? 30억이요? 우리 회사 구내식당 운영 비용보다 적네요. 수진의 말에 현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수진은 자신의 명함을 꺼내 현우의 얼굴 앞에 던졌어요. 나는 수진전자 부사장 김수진입니다. 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 들고 확인한 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수진전자요? 이재호 회장님이. 네, 제 아버지입니다.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현우가 운영한다던 회사는 장인어른의 수진전자 하청업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회사의 부사장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재호 회장님이. 현우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금 꼴통이라고 부른 사람은 제 남편이자 이재호 회장의 사위예요. 알겠어요? 현우는 갑자기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민수가 그런 대단한 분의 사위인 줄 몰랐어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농담을 좀 했을 뿐이에요. 민수는 제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정말로요. 현우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어이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던 그 입으로 갑자기 저를 소중한 친구라고 부르다니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의 표정도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어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중에 현우테크라. 생각해보니 들어본 것 같네요. 3개월 전 품질 문제로 납품 계약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수진이 말했어요. 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건 일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미 모두 개선했고 이번 달 납품분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요? 내일 아침 임원회의에서 하청업체 평가가 있을 예정인데 현우테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네요. 현우는 이제 거의 공황 상태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습니다. 제발, 김 부사장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 회사에는 직원이 30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있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수진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우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내 남편에게 지금 당장 제대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게요. 현우는 즉시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니,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항상 당신을 무시했던 것, 지금도 그런 태도를 보인 것 모두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히려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달린 것처럼 절박하게 사과했어요. 주변에 있던 동창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현우와 함께 웃으며 저를 조롱했던 그들의 얼굴에도 이제 부끄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현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수지는 제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른 곳으로 가요. 수진의 손을 잡고 현우를 지나쳐 갔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자 동창들의 시선이 저희를 따라왔어요. 이제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긴 시선이었지만요. 저기, 민수야. 우리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지훈이 다가왔어요. 미안해. 아까 우리가 웃은 거. 정말 미안해. 사실 네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과 결혼했을 줄은 몰랐어. 괜찮아, 지훈아. 신경 쓰지 마. 제가 대답했지만 수진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결혼해서가 아니라 제 남편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남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아주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학창시절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년 전의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장인어른이셨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민수야, 어디야? 동창회 잘하고 있니? 네, 수진이와 함께 있습니다. 수진이가 방금 메시지를 보냈더구나. 현우테크 대표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내일 그 친구 좀 만나봐야겠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이미 해결됐어요. 아니야, 내 사위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만나봐야지. 우리 민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려줘야겠어. 전화를 끊자 수진이 물었어요. 아버지세요? 네, 당신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시던데. 수진은 짓궂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간단히 상황을 알려드렸어요. 아버지가 현우 씨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시네요. 그러시네요.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현우가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좋은 교훈을 얻게 될 거예요.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현우가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상태였어요. 저 사람 왜 저러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그날 밤 저희는 동창회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이 어땠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해요. 하지만 당신이 곁에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수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요?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눈에서 진실함을 봤어요. 학창 시절의 성적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 진실함에 반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걸 가졌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그 진짜 중요한 것을 갖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감사함으로 아내의 손을 꼭 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무실에 도착하자 아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찍 들어와요. 그날 저녁 수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전교 꼴등이었던 제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기업의 기획실장이 되고 이제는 아버지가 된다니요. 수진을 꼭 안아주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은 학창 시절의 성적이나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구나. 그리고 그 행복은 이제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